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예, 4월 23일 12시 44분이네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은 제가 좀 전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무려 40 몇 분, 40 몇 분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뭐 끊고 다시 재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시간 넘게 공들여서 만든 동영상을 지금 제가 오프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찍으려고요. 예,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오프닝으로 보여드렸고요. 어, 이번에는 제대로 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은 가볍게 봐주시고요. 제가 진짜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고 있는데, 오프닝은 move to on. 오늘의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move to on, M2E라고 하는 거. 작년에는 play to on, we made, 그 다음에 그, 위믹스 코인이 엄청 날라갔잖아요. 진짜 25,000원까지 갔나요? 위믹스가? 지금은 뭐 5,000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작년에 플레이 투원이 핫했다면 올해는 진짜 무브 투원이 아주 핫합니다. 그리고 봄철이고요. 야외 활동하기 딱 좋으니까 운동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기반의 스테펀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낸스 기반의 이 스텝인데, 저도 스텝을 주중에 깔아서 지금 한 3일째 됐나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또 나가서 한 10,000보 이상 걷고 왔는데, 바이낸스 코인으로 주더라고요, 보상을. 근데 이게 어제 진짜 0.06561달러까지 갔거든요, 어제. 하루에 거의 뭐 100% 올랐던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네요. 가격이 0.047로 들어왔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하루 차트가 0.3, 0.033에서 진짜 거의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0.06566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죠. 어쨌든 이게 지금 엄청 핫합니다. 어, 스텝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픈이 이 지금 이제 솔라나 기반의 지금 뭐라고 해요? 운동을 하면은 이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픈 말고 이 코인과 그다음에 이 코인도 상승률 한번 볼까요? 차트상으로 지금 떨어졌죠. 근데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금 떨어진 이유가 어제 난 기사인가요? 어제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스테픈을 게임으로 분류해서 서비스를 못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다운로드도 안 되게끔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심하게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여기 보시면 7일 보면은 많이 좀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런 기사가 어제 나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아, 뭐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의 오프닝은 Move to Earn이 정말 올해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엑스가 만든 스니커즈가 곧 나올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웨트도 있고, 그거는 이제 루나 테라를 만든 권도영 씨가 만드는 기존의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코인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여름에 상장한다고. 올여름에 이제 크립토로 전환한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상당히 이게 지금 핫한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취임도 안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는 그스러울 수 없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대체할 거고 사람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봐서는 몇십 년 후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뭐 대기업들이 다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 로봇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요? 빼앗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어떤 좋은 구실로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로봇이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진짜 사람은 뭐 이런 말이 적절하지 모르지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근데 로봇은 안 그렇잖아요. 어쨌든 고용주는 로봇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뭐 사법부든 재판부든 검찰이든 뭐 딴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뭐랄까, 로봇이 오히려 일을 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정치적이잖아요. 사법부도 정치적이고, 돈 받아 처먹고, 검사도 돈 받아 처먹고, 어? 이상한 걸로, 뭐, 판결을 내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 강제징용, 위안부,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일제시대 때 고생한 거를 어떻게, 어, 불리하게 재판, 판결 못하게끔, 배상 못하게끔 하는 사법부 농단. 그게 사법부 농단이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돈 받아 처먹고, 이권이 개입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로봇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AI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 사법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갈 길이 멀어요. 개혁을 안 해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스스로를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스스로를 개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잠시 또 새길로 샜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프닝은 move to on이라는 거죠. move to on. 예,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종목들 우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 관심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FM 가이드에서 이제 실적 1, 4분기 실적에 올려놓은 거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해성 DS, 고영, 테코잉 이런 걸 알아봤잖아요. 이번 주에 발표한 회사들은 뭐 제 개인적으로 유니트론텍도 가지고 있지만 4월 19일 날 발표했네요. 유니트론텍, 위드텍도 있고 코스모신소재, 솔루스 첨단소재, 네이버, 그 다음에 은행, 증권사, 그 다음에 TCK, 네이버, 네이버는 아까 말했고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8%, 47.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65.4%, 80.8% 증가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유니트론텍은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좀 좋게 보고 있죠. 941억 52억이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컨센서스 하회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컨센서스 하회했지만 주가가 엄청 잘 갔죠. 왜냐하면 이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숫자가 하반기부터 올라올 거라는 그런 지금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은행들이나 증권사, 특히 증권사는 작년에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는 별로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거래 금액이 급감을 했고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떠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아치우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장이잖아요. 1, 4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뭐 심지어 60%까지 마이너스네요.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미비하긴 하지만 증가는 했지만 사실 이런 은행주는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사는 사람이 별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자가 보수적인 스타일로 투자하면 이런 은행주는 살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이 정해져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위아가 현대 자동차에서는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뭐 컨센서스 상회는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좀 떨어졌네요. 현대위아. 근데 자동차 주가도 최근에 올라오다가 금요일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죠. 어쨌든 이 뭐 볼륨도 제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의 알아볼 종목은 이런 실적 발표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상승 종목 중에 또 피익을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부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기 때문에 덩달아 올라갔고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덩달아 많이 좀 주가가 상승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니고 코스모 신소재부터 실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야, 이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월 15일 날 31,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오늘 4월 23일인데요. 63,000원, 4월 20일 63,000원 찍고 58,600원 윗꼬리를 다 심하게 달았습니다. 63,000원까지 올라갔네요.
63,000원. 63,000원에서 다 팔았어야 했나요? 제가 조금, 거의 뭐, 한 60, 70%는 팔았는데, 어쨌든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는 아니지만,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 이 22년도 1, 4분기의 증감률이 매출액은 42.5%, 영업이익은 110%,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06%라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매출액은 14.4%, 영업이익은 42.8%, 당기순이익은 47.4%다 올랐다는 거죠. 다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따가 비즈니스 서머리 거기 기업 정보에서 보시겠지만은 저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양극재 관련해서 2차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 3대장, 예, 에코프로비엠, LNF 다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실적을 잠정치지만 발표를 했지만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리고 22년도의 예상치도 보면은 50% 정도 증가하죠. 매출액이 3,059억에서 4,514억이니까 영업이익은 218억에서 400억 정도, 거의 뭐 80% 정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180억에서 310억으로 증가하죠. 1, 4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왔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올해 예상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주가는 단기간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 보시면 여기 뭐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기능성 필름, 이형 필름, 뭐 그리고 토너성 자성체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기, 삼성 SDI 메이저 브랜드들이 최대 매출처고 주력 제품인 토너 및 LCO의 수출이 뭐 컴바인했고 2차전지의 양극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뭐 IR 자료가 나오면 자세히 뜯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상당히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다. 그리고 대주주가 코스모화학이죠. 27.64%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1조 7,631억 정도 되고 외국인도 보유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9.83%까지 됐네요. 그러면 제가 정리한 파일을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모 신소재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걸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1분기, 그 다음에 21년도 4분기 직전 분기와 22년도 1분기 비교를 아까 했었죠. 그리고 22년도 예상치, 예상 실적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걸 기반으로 58,600원 주가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렸죠. PER이 84.5배입니다. PSR은 5.5배. 외국인 지분율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분기 실적할 때마다 이런 걸 기록을 해놓는데 3%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PER 22년도 예상 실적을 가지고 포워드 PER을 계산하면 이 84.5배가 56.87배로 떨어집니다. 현 주가 기준으로요. PSR도 5.56에서 3.91로 떨어집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63,000원 했으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을 좀 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63,000원은 팔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6만원 대 언저리에서는 팔았기 때문에 단기 급등했습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밸류에이션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보기 전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주가를 보면 거의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직전 최고치를 뚫어 넘었잖아요. 5만5천원, 54,000원 정도 되는 직전 최고치를 뚫어 넘어서 63,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주가는 최고치입니다. 그럼 뭐 코스모학은 기존에 23,150원 정도 했잖아요. 21년 8월 24일 날. 근데 지금은 19,300원이라는 거죠. 이 가격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거래량은 좀, 그 당시 거래량보다 좀 작지만, 이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23,150원도 뚫지 않을까, 코스모학이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에도 말씀드렸자면 코발트, 망간 국내에서 이제 생산한다고 할까, 공급한다고 할까, 코스모학이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거다.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NCM 계열, 우리나라에서 주력을 하는 NCM 계열의 2차전지에서는 코스모화학이 수혜를 입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언급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셨다면은 수익을 꽤 내셨을 겁니다. 왜냐면 14,000, 3,000, 저는 14,000원이거든요. 평균 매수가가 14,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냈다라고,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정보에 가서 예상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5,377억이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2.9%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모 앤 컴퍼니가 또 대주주네요. 예. 어쨌든 코스모 그룹입니다. 코스모 그룹. 여기 보시면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68년 2월에 설립됐으면 이산화 티타늄, 배수 처리제 등을 제조 판매, 종속 기업으로는 기능성 필름 2차전지 양극활 물질 생산하는 그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 무기 화학공업 제품 제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코스모 촉매, 코스모 에코캠이 있고,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다. 이거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이며 수입 제품 및 국내 경쟁 생산업체는 없다. 예,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 유일. 예. 그리고 신소재 부분에서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부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큰 폭의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원가율 고정비 비중 하향으로 수익성 또한 확연히 개선된 모습이다. 예,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 숫자를 보겠습니다. 22년도 예상치가 안 나와 있네요. 왜 안 나와 있지? 어쨌든 저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예상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래서 포워드 PER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에 있는 걸로 밸류에이션을 21년도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제가 아까 한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00원의 종가니까 이걸 시가총액 5,377억 그리고 PER이 22.55배입니다. 22.5배 21년도 실적을 했을 때요. 그리고 PSR은 1.05배 상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아까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숫자가 크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보다 숫자가 큽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22년도가 4,500억이잖아요. 21년도는 3,000억이지만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5,000억이 넘기 때문에 숫자가 더 크다라는 거죠.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영업이익은 조금 비슷하게 나오지만 매출액 부분에서는 더 크죠. 예, 코스모화학도 충분히 아까 23,150원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 최고가를 충분히 갈 수 있다. 일단 2만원부터 넘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잘 보셨다가 이때 사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저는 이때 좀 계속적으로 사모았기 때문에 쭉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매수 가격에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사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까지 알아봤으니까 아까 실적 발표한 것 중에 TCK가 있었죠. TCK를 한번 보겠습니다. TCK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대표되는 거죠.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대표되는데 특허 무효 소송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독점력이 깨진 상태에서 주가가 폭락을 한번 겪었었죠. TCK가 거래대금 상위순에는 안 나오나요? TCK가 거래대금 상위순에도 나올 텐데 어쨌든 안 나오고 있습니다. TCK가 SIC 링 그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서 많이 깨졌죠. 예, TCK가 많이 깨졌습니다. 어디 갔나? 예, 여기 있습니다. TCK가 보십시오. 24만 7,800원. 네, 저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와 있죠.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13만 5,600원 올랐다고 해도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차트가. 예, SIC 링 원천 특허 무효 재판에 최종 판결이 나가지고 하나머티리얼즈 그 외로 하나머티리얼즈 KNJ인가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SIC 링으로 해서 하나머티리얼즈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흐름이 좋죠.
TCK도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TCK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오니까 보고서도 엄청 잘 나왔죠. 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가동률 뭐 이거 2분기도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이런 게 나왔고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직전 분기 대비 뭐 숫자는 뭐 크진 않지만 꾸준한 실적을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778억 그다음에 매출액 778억, 영업이익은 290억 6천만 원. 그다음에 순이익은 순이익은 227억 9,100만 원이잖아요. 예. 직전 분기 대비해서 21년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9%, 영업이익은 7.58%,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0.2% 증가했지만 21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43%,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1.76%,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9.97%가 증가했다는 거죠. 예,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입니다. TCK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허 무효 소송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올라갈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외에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 외에 다른 사업으로 충분한 실적을 내준다면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내리에 그 SIC 링에 대한 원천 특허 무효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적이면은 이전 같으면은 충분히 이런 가격대까지 주가가 갔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TCK의 주력 사업이 SIC 링이었기 때문에 그 독점력이 깨졌다고 보고 주가가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은 이때보다 더 좋거든요.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 같았으면 꾸준히 더 갔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 소송, 원천 특허 무효,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원천 특허 무효 소송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적은 정말 꾸준합니다. 예. 일본 계열 회사겠지만, 일단 엑셀 파일로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실까요? 실적을 보시면은, 뭐, 이게 21년도 1분기, 21년도 4분기, 22년도 1분기 비교를 해놨지만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7%, 8%, 39%뭐 이렇게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2년도 예상 실적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 증가하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하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적이 정말 꾸준하게 나옵니다. 영업이익률도 30% 중반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가총액 1조 5,831억인데 PR이 18.5배, 그 다음에 PSR은 5.55배 정도고, 22년도 예상 실적의 포워드 PR 하면 아마 17배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PSR은 4.96배. 이게 뭐, 주가는 상당히 뭐, 13만 5,600원도 PR이 18.5배 정도 되지만은, 이 회사가 그 전에 보시면 24만원 넘게까지 갔잖아요. 이 독점력이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주가가 더 갈 종목이다. 꾸준하게 실적을 내주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CK. 워낙 탄탄한 실적이고 또 꾸준한 변동폭이 없어요. 거의 뭐 꾸준한 실적을 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게 SIC 링에 대해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깨졌다면 실적이 오히려 떨어졌겠죠. TCK 실적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성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뭐 충분히 이 조정받을 때 사본 볼만한 주식이지 않나. 왜냐면 좀 배당도 꾸준히 주기 때문에 아까 1,400원, 1,430원 예. 배당을 줬기 때문에 예. TCK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고 밸류에이션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번 볼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SK 시그넷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차트 보십시오. 와, 점차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엄청 많이 이 주가가 54,000원, 55,000원 밑으로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무려 12만원까지 갔던 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예, 이럴 때 사모았다면 뭐 많이 샀네요. 여기 건물 차트로 보니까 이 가격대 산 비중이 28.51%나 되니까
많이 산 거죠. 이 사람들 이제 좋은 가격대에 많이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에 하반기쯤이면 엄청나게 숫자가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 보시면은 어 동사는 전지박, 동박, OLED, 바이오, 화장품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죠. 2021년 10월 1일 바이오 사업 부분을 떼내고, 예. 그리고 2014년 전지박 원천 기술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동박업체 서킷보이를 인수했고, 2019년 헝가리 공장 전지박 사업 본격화, 헝가리 공장 증설과 북미에도 진출했다는 거죠. 시장 기술 본격화 등을 통하여 글로벌 전지박 선두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이 회사가 이제 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2차 전지 동박이죠. 동박인데 동박 3대장은 SKC,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그 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공격적으로 설비 정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4억이라는 1사분기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미래에 실적이 꾸준하게 아주 빠르게 올라올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전지박 사업부는 단계별 양산 공급 증가 중이며 첨단 소재 사업부도 QD 디스플레이 신규 소재 및 세라마이드의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 신소재 개발, 고객 다각화,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2년도 보시면은 21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뭐 엄청나게 성장하죠. 물론 20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21년도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도 2억 나왔는데 241억으로 증가. 19년도 20년도에 비해서도 좋고 19년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보율 보십시오. 7,500%가 넘습니다. 21년 말. 예,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설비 증설을 하고 또 유상증자도 하고 있잖아요. 유상증자도 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상당히 뭐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봅니다. 예, 매력적인 올라갈 볼륨 상승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까지 뭐 계속적으로 성장하니까요. 전기차는 가격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부침은 있겠지만, 예, 그러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PR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76,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2조 3,492억입니다. 그리고 PR이 97.48배예요. PSR은 3.95배고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PR이. 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코스모 신소재가 오히려 더 낮네요. PR이. 예.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미래에 뭐라고 할까 성장 가능성이 있다. 점점 좋아질 거다. 1분기 실적은 1236억, 마이너스 24억, 마이너스 44억. 아까 살펴봤나요? 제가 살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이 신문기사로 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처럼 공시가 떠야 되는데, 공시 뜬 게 아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공시가 있군요. 공시가 있네요. 예. 저는 아까 그 다트에서, 이전 방송에 다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1236억, 전기 4분기에는 957억 대비해서 29.15%, 그 다음에 전년 동기 21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 39.19%, 그 다음에 적자 전환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주가가 같다라는 거죠. 올랐다는 거죠. 왜냐? 미래를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예. 1분기 실적만 봐서는, 이 종목의 주가는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미래의 성장성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공격적인 설비 투자 해놓은 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가지 않았나 이번 주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을 봤고요. 밸류에이션도 아까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제 실적 발표한 것들에 대한 뭐 아까 유니트론텍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따로 뭐 정리는 안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저는 하여튼 유니트론텍은 개인적으로 좀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종목을 보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도 뭐 진짜 잘 가던 종목은 계속 잘 갔던 것 같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물가가 커피도 올랐죠, 밀가루도 올랐죠, 지금 음식료도 많이 올랐죠. 그 사료, 비료, 뭐 그다음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쭉 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로봇 테마주도 좀 올랐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TLB가 저는 처음으로 오늘을 말씀드린 건데, 저도 뭐 기사 보고 알았는데 DDR5의 숨은 수혜주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그 외에 TLI도 있고, 자화전자가 얼마 전에 설비 투자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폴리드 줌 카메라, 자화전자가 애플하고 또 엮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6,4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최고가입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왔죠. 이런 안 좋은 장에서 또 개별 종목은 이런 이슈를 타고 상당히 세게 갑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 엄청나게 세게 올랐고요. HB 솔루션도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 63억 원에 공급 계약,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공급 계약했다고 그러고, TLB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 투자에서 DDR5 메모리 제조사 뭐 이거 수혜주라고 해갖고 좀 올라갔고, 그 외에도 이제 이렌텍, 전자담배 이렌텍, EM텍, 에코마케팅도 좀 올라왔고요. 앱클론 바이오, 그 외에 SK 시그넷이 이전에 시그넷 EV가 이제 SK 인수되면서 사명을 SK 시그넷으로 바꿨고요. 이거는 이제 코넥스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솔로스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제지주들도 가격 인상한다고 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팜스토리도 이제 뭐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린플러스라든가 팜스토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으로서 올라오는 것 같고, 밀가루 대한제부, 예, 이런 종목도, 삼양사 이제 먹거리도 그렇고 우양도 그렇고요. 먹는 거, 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볼먹되기 ISC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예, ISC가 제가 뭐 2주 전에 주말에 일요일 날 방송할 때 저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일종의 그 프로브 핀이라든가 테스트 핀 관련해서 3대장 리노공업, TSE, ISC를 말씀드렸는데, ISC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거의 뭐 30%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예. 그리고 TSE도 그렇고요. 그다음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도 올랐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올랐고, 그러니까 지수는 상당히 재미없고, 대형주들은 엄청 재미없는데, 개별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은 다 팔았잖아요. 예, 다 팔았습니다.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들로 보면은 중소형, 가벼운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최근에 2차전지주가 좋았는데 좀 조정을 받고 있죠. LNF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주 진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LNF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금요일은 좀 조정을 받았죠. 어쨌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TCK가 13만 5,600원. 예, 좀 올랐고. 그 외에 원익 IPS라든가 솔브레인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니까요. 조정받을 때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상당히 흐름 좋았죠. 예. 보십시오. 와, 93,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차트 보십시오. 와, 대단합니다. 이오테크닉스. 다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건가요? ISC, TSE,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 반도체. 어쨌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 파운드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 대주전자 재료는 좀 내렸고요. 고영도 좀 내렸고, 예, 엔캠도 좀 내렸고, 위즈윅 스튜디오, 메타버스가 그냥 쏙 들어갔습니다. 메타버스가 관련 종목들이 쏙 들어가고, 대신에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시가총액 종목, 큰 종목들은 재미가 없지만, 이제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실적, 좋은 실적,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산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실적 발표하면은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만 TCK라든가 아까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을 미리 이제 선침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선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 KG케미칼로 충분히 좋았다는 실적이 좋았고요.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70% 이상 났습니다. 예. 그런 종목이 지금 16만원 좀 찍고 내려왔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실까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없나요? 현대중공업 여기 있네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6만 2,5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3만 5천원 상장할 때 작년 9월에 상장할 때 13만 5천원 그걸 뛰어넘자마자 바로 줄기차게 올라갔습니다. 예, 16만 1,500원 찍고 지금 14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조선업이 이 호황의 초입 국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또 오를 때는 상당히 오랜 동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꾸준히 한번 보십시오. 예.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HSG 조선기자재 HSG 엔진도 있고 STX 상상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STX 중공업, STX 엔진 이런 것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어쨌든 숫자가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도 꾸준히 보시고 그 외에 KG케미칼도 쌍용차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52,000원? 52,000원까지 갔었나요? KG케미칼도 52,600원까지 갔네요. 예, 52,600원 갔다가 지금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는데, 저는 5만원대에서 얼추 팔았습니다. 5만원대도 얼추 팔았는데, 조금 남아있긴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수익률이 거의 3만원, 평균 매수가가 3만원대니까, 3만원 초반이니까, 수익률이 50% 이상 난 거죠. 60, 70% 정도? 난 겁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정말 재미없지만 이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하면은 50%, 60% 이런 수익 내주는 종목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럼 이런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우량 종목을 또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을 좀 사고 싶어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 관련 종목을 사고 그다음에 덜 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테스라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테스라가 4만 원 초반대 빌빌대다가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테스라도 엄청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런 종목들이 사서 가지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주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테스나 한번 볼까요? 테스나 두산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빌빌댔습니다. 예, 주가가 엄청나게 빌빌댔어요. 예, 4만 원 초반까지 빌빌댔는데 보십시오. 한번 딱 상승기를 타니까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테스나. 예. 시모스 센서 후공정을 삼성전자에 물량받아서 엄청나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테스나가. 예. 반도체도 정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어요, 반도체 종목도. 예, 미국장이 금요일 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빠지긴 했지만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빠지고 마블 같은 반도체도 엄청 빠졌고 온 같은 경우도 엄청 빠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거와 반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 선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보세요. 그 어렵던 시기, 작년에는 좋았지만 올 초반까지 해도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비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사람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회장, 그 다음에 내부 정보 거래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받는다, 이러니까 30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덧 47만 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의 50만 원 특미까지 왔어요. 에코프로. 예,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모아야 된다는 거죠. LNF도 16만 원까지 떨어졌나요? 15만 원까지 떨어졌나요? 그런데 지금 어느덧 25만 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왜?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전기자동차 안 만들겠어요. 뭐,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1분기 실적이 최고잖아요. 예. 그래서 LNF도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전에 그런 시장의 분위기 안 좋아서 빠질 때 계속적으로 사모아 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니까 실적 나오는 기업들,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이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거시적인 영향으로, 거시적인 어떤 변수의 영향으로 주가 빠질 때 계속 사모가 가야 된다는 거죠. 분할 매수. 예.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내준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면. 시세를 내주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개별 종목에 이런 상승 종목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 전체적인 계좌 수익은 빠지더라도 그런, 올라주는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한다면 실현 이익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확보한 차원에서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이 거시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내려갈 때, 밑에서 사모아가는 거예요. 자화전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화전자도 올라가니까. 제가 이 방송을 2번 연속으로 아침밥도 안 먹고 했더니 정말 지금 에너지가 쭉쭉 빠집니다. 이제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좋은 종목들을 선침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종목 지수가 내려서 조정받을 때 선침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PCB 관련주들 해성DS 보세요. 해성DS는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해성DS, 유니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DNF라든가 이건 뭐 이런 반도체 GST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뭐라고 해야 스크러버인데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어쨌든 그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강 MNT도 제 지인한테 계속적으로 사모하라. 뭐 원익 QNC도 많이 올랐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TSE 보십시오. TSE도 8만 원까지 찍었죠. 예, 8만 300원 찍었네요. 예,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ISC도 그렇고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예. 예,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실적이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실적이 기대. 그리고 특히 또 제가 뭐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아모텍이. 예. 보시면은 이게 2만 원 초반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2만 1,450원까지 빠졌는데 야, 이 3만 2천원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자회사 아모그린텍, 아모센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종목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아모텍도 알 겁니다. 저도 이게 뭐 리노공업, 뭐 솔브레인, 아모텍,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 10년 넘게 봐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배신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온다는 거죠. 실적은 안 좋아요. 아모텍 같은 경우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도 이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칩바리스트 글로벌 1위, 그 다음에 MLCC로 신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멘텀으로 미리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지 않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같은 개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모텍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뭐 아모텍도 상당히 많은 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양이라 하면 너무 뭐 크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모텍 뭐 옛날부터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내린다고 뭐 패닉 상태에 빠질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분할 매수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이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실적 시즌이니까 한번 넥스틴도 그렇고요. 뭐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갖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돼.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미리 이럴 때 조정받을 때 사모으신다면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물론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게 뭐 실적 까봐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수익이란 것처럼 그런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주말입니다. 일단은 제가 두 번 연속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급히 이제 아침 벌써 1시 반인데 아침을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무브 투 언 관련해서 아침에 가서 뭐 11,000보 정도 걸었더니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주말이고 날씨도 좋고 야외 활동도 좀 하시고 무브 투 원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말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걸 하든 안 하든 각자의 몫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일단 뭐 시도는 해봅니다. 뭐 이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있듯이 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뭐 백날 떠들어봐야 직접 해봐야 이걸 피부로 느껴봐야 아는 거거든요. 저는 스테픈도 할 거고요. 스텝도 하고 있고요. 스웨트도 하고 있고요. 스니커즈도 나오면 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지인은 스테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하고 저는 스텝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스테픈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는 이제 스테픈을 할 것이고 그 친구는 스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정보 교환하면서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예. 주식은 그런 기능이 없지만 코인은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미래의 어떤 모습일까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지만 뭐 두 개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재미없고 손해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해가면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미가 없어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깨졌잖아요. 예.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디파이나 스테이킹이나 이런 그 무브 투 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쏠쏠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수량을 늘려가는 거죠. 스테이킹을 해서. 예. 송보드도 그렇고요. 뭐 넥소 지갑에도 그렇고요. 팬케이크 수합의 케이크도 그렇고요. 지금 뭐 디파이 스테이킹을 하면서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고 어떤 코인도 보면은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재미가 없지만 개별 종목으로 톡톡 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웨이브가 그랬고, 이번에는 보면 메탈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는 리스크라는 게 또 움직이는 것 같고, 이 개별적으로 톡톡 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또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단타는 사실 뭐 제 성향은 아니고, 예. 또 후반부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엔 잘 보내시고요.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 이것저것 뭔가 새로운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